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연령이 올라가면 전체 인구의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뇨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당뇨병 전 단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크기도 좀 더 작아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개수도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당뇨와 치매를 유발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탕과 액상과당, 밀가루 음식, 흰쌀밥 등 당뇨와 비만, 심장병 등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나 흰쌀밥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밝혀졌는데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즐겨 먹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젊은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노년층 분들에겐 더욱 위험한 음식인데요. 그 주범은 바로 당 독소입니다. 정확히는 당 독소가 잘 만들어진 음식인데요. 오늘은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최악의 당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당 독소란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 속에 있는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음식으로 섭취한 당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최종 당화 산물 즉 당 독소입니다. 이 물질이 정말 무서운 게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분해되지 않고 모든 혈관에 달라붙어서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소계의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당 독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당 독소가 노화와 당뇨, 치매, 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당 독소는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 당 독소가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혈관이 터져버리고 뇌출혈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합니다. 당 독소는 당뇨병을 유발시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당뇨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혈액 속에 떠도는 당분이 혈색소를 당화시켜서 당화혈색소를 만드는데 그 주범이 바로 당 독소입니다. 이렇게 당 독소는 혈액의 당이 높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당뇨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속의 당 수치가 높으면 혈관 속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하기 쉬워서 당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당 독소는 뇌로 이동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뇌 속의 당뇨라고 부르기도 하죠. 당 독소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 주름이나 치매, 관절염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죠. 특히 고령자와 당뇨 환자의 경우 당 독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분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몸에 쌓인 당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그럼 당 독소가 높은 최악의 음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대학에서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당 독소량을 조사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당 독소가 높은 최악의 10가지 음식과 조리법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위부터 발표할게요. 10위는 구운 소고기입니다. 팬에 구운 소고기의 당 독소는 무려 8,570kcal입니다. 평상시 소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9위는 미국산 가공 치즈입니다. 미국산 가공 치즈는 8,677kcal이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많이 들어있죠. 이 대부분의 치즈가 해당됩니다.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입니다. 기름에 튀긴 치킨은 정말 맛있죠? 하지만 기름에 튀긴 치킨에는 8,750kcal이므로 우리가 맥주와 함께 즐겨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독소를 우리 몸에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7위는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입니다.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건강한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높은 8,965kcal입니다. 6위는 올리브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입니다. 올리브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는 9,052kcal입니다. 그냥 팬에 소고기는 10위였지만 기름을 두르고 튀긴 것만으로 당 독소가 크게 증가해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래 부위 껍질입니다.
구운 닭다리 아래 껍질은 9,897kcal입니다. 4위는 팬의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팬의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은 1034kcal입니다. 3위는 불에 구운 소시지입니다. 불에 구운 소시지는 1143kcal입니다. 소시지는 당 독소 외에도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식품이므로 노년층 분들은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가급적 피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2위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11,905kcal입니다. 베이컨은 소시지와 같이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보존제로 사용된 아질산염 성분이 많은 양이 첨가되어 있어서 혈류에서 일부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때 뇌혈관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면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위는 직화구이 닭다리 껍질입니다. 기름에 튀긴 게 아닌 불에 직접 구운 닭다리 껍질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무려 16,668kcal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10위 안에 드는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 식품으로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가공 처리를 거친 육가공 식품이었으며 당 독소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조리법은 고온 직화구이이고 같은 재료를 조리하더라도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 독소가 증폭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닭다리 껍질은 미리 4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 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므로 노년층 분들은 구운 닭다리 껍질을 최대한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류와 생선 같은 음식을 조리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것이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단백질 식품은 120도 이상은 온도에서 구울 때 음식의 조리 전보다 당 독소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삼기, 찜 좋은 요리를 바꿔서 6주간 실험한 결과 최종 당화 성분인 당 독소가 33에서 40%까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조리 시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레몬즙에 재워두거나 식초를 뿌린 다음에 음식을 굽게 되면 최대 50%로 당 독소 생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액상과당이나 밀가루 음식, 흰 쌀밥 등을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음식들을 적게 드실수록 혈당 상승이 적어지므로 당 독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입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레몬이나 당근과 같은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때 채소부터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당 독소를 막아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먹으면 먼저 소화되기 시작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는 디저트를 골라 먹는 것입니다. 빵이나 케이크, 쿠키 등과 같이 구워서 만든 디저트에는 당 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과 비교하면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46배나 더 많은 당 독소가 있습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보다 과일을 밀크 초콜릿보다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후에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 독소를 약간 과잉 섭취하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면 오히려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당 독소 수치는 감소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활동량과 운동량이 늘어나면 당 독소는 감소되죠. 식사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15분 이내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분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다면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한 후에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 연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공격해서 당 독소를 만듭니다. 또 간접 흡연만으로도 당 독소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흡연자는 금연을 하시고 비흡연자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당 독소 배출을 돕는 식품을 섭취하기입니다. 당 독소 배출을 돕는 식품에는 마늘, 레몬, 해조류, 녹차, 당근, 피트, 참마,
생강, 바라현미, 표고버섯, 토마토, 상추와 같은 녹색 채소 등은 당 독소를 중화하고 배출을 돕는데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10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작동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당 독소를 자극해서 피부에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신체의 취약한 부분에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수치가 20%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먹을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와 같이 모든 질환을 배후에는 당 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 독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야무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